빅툼입니다. 오늘은 우리 우주가 가상현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이니까 대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우주가 가상현실은 아닌가 하는 주제로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 생각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해서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 우주를 돌리는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부분은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플랑크 단위 같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가 가진 데이터의 최소 단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게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그냥 방구석에서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볼 가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우주가 진짜 우주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가상의 우주 전체를 배경으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며 어떤 게임은 자유도가 높아서 실제 게임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같은 경우는 컴퓨터끼리 서로 게임을 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로 관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몸의 장기를 컴퓨터에 넣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기도 하고 컴퓨터 속에 있는 생물로 임상시험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디테일도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주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계가 얼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뮬레이션을 더 디테일하게 더 큰 규모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되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형태든 우주를 돌릴 수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만약 본인들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진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존재들은 본인들이 진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세계인지 진짜 세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세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진짜 세계일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돌리는 존재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진짜 우주가 하나 존재할 때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우주가 여러 개 돌아갈 테니 아무 우주나 고르면 시뮬레이션 우주가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결국 어떤 우주가 하나 있다면 확률적으로 그 우주는 진짜일 가능성보다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세계 하나당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개수 B를 구하면 그 우주가 진짜일 가능성과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걸 하나만 돌리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는 국가기관 정도 되어야 컴퓨터를 돌렸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고 심지어 한 집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는 집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길에 있는 노숙자도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편견을 가지고 살았구나. 당장 저만 해도 업무용 스마트폰을 따로 가지고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3개씩 들고 다니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시뮬레이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넓은 범위를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적은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세계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진짜 세계는 하나인데 그 밑에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우주는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겠죠. 인류 한정으로만 봐도 그 정도가 될 텐데 우주 전체를 따져보자면 당연히 다른 외계 지적 생명체들 역시도 시뮬레이션 우주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달을 해서 다른 행성이나 항성계로 퍼져나가면 거기서도 또 시뮬레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계에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우주가 있을 때 그 우주가 실제 우주일지 시뮬레이션일지를 확률로 계산해보자면 실제 우주일 가능성은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겁니다. 1 플러스 n분의 1에서 n은 실제 우주에 속한 시뮬레이션 우주의 수입니다. 그리고 n은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가 있을 때 그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우주일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가정했던 진짜 우주는 진짜 우주가 맞을 것인가, 실제 우주와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우주라면 그 우주에서도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다단계 회사에서 회원들이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시뮬레이션 우주의 하부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계속 붙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이아몬드 회원 정도 되면 임원급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 봤더니 프라임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도 시뮬레이션 우주였다. 단 하나의 진짜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 내에서 옆으로도 쭉쭉 뻗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할 것이고 밑으로도 쭉쭉 뻗어서 하위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우주나 하나 찍어서 이게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보면 거의 100% 확률로 시뮬레이션 우주일 수밖에 없겠죠. 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니까 여기서 탈출을 해서 진짜 우주로 나가야겠다 하고 어떻게든 탈출을 해보면 상위 우주도 거의 100% 확률로 시뮬레이션 우주일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우주는 확률상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자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 우주가 100% 확률로 시뮬레이션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 우주를 돌리는데 그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사람이 하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러면 그 하위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한 계산은 지금 내가 가진 컴퓨터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용과 같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키류가 오락실에 가서 자동차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설정상으로 볼 때 게임 내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에서 자동차 게임에 대한 연산을 돌리겠지만 결국 내 플레이스테이션이 최종 연산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플스는 용과 같이 게임에 대한 연산도 돌려야 하고 그 게임 내에서 돌아가는 자동차 게임에 대한 연산도 같이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따져볼 때 하위 우주에서 더 하위 시뮬레이션 우주를 돌리면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 그 모든 부하는 상위 우주에서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레드스톤 장인이 대단한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점점 더 대단한 걸 만들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딜레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시뮬레이션 우주 밑에 시뮬레이션 우주를 계속해서 내려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앞서 했던 가정은 틀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 우주에서 적용되는 물리 법칙 자체가 우리의 우주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우주와 아주 다르지 않은 법칙이 작동된다고 해도 하위 우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은 우주를 가정한다든지 더 엄격한 기준이나 더 적은 차원의 수나 큰 최소 단위 등을 설정하면 무리 없이 하위 우주를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우주에서 최대 속도는 빛의 속도이고 가장 작은 길이는 플랑크 길이다와 같이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 그런 시뮬레이션의 리미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발 현상 또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각 세포가 하는 일은 그냥 각 세포가 하는 일일 뿐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생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뿐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도 0과 1만을 나타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계산을 합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의 총량을 직접 돌려야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위 우주에서 부하가 걸려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버벅거리면서 느리게 돌아가는 것은 게임 밖에 있는 우리가 볼 때나 그런 거지 게임 상에 있는 존재들이 느끼기에는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능력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1시간 멈췄다가 다시 재생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멈춘 시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것은 그냥 공상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